정부가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방화 미수 사건에 조속한 범인 검거를 일본에 엄중히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찰이 주일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청년 간부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조금 더 깊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수님, 일본 내에서 네. 우리 문화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원이나 공공기관에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자주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겸비를 일본 쪽에서 아주 엄중하게 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있는데요. 예. 그는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네, 미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일본하고 그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 대해서는 그 19년 전에 일본 우익이 그 트럭으로 토르징하는 네. 그러한 그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 그런 시위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 대사관 쪽에 하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원이 아닙니까? 예. 그 찬성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통 문화원에 대해서는 겸비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접근하기 쉽게 네. 그 문화원 쪽은 그 일본 정부가 나서서 겸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사관 쪽에서 자체 내에서 고용하여서 겸비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좀 뭐라 할까 겸비의 틈으로 타서 이번에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계획적인 극우 세력의 소행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까지 극우 세력이면 역시 일본 대사관 그쪽으로 노리고 또 이번에는 뭐라 할까 아주 숨어서 네. 그리고 오르그를 가리고 예. 그렇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일본 우익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예. 나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예전에도 보면 해놓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죠. 예,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르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한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혐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하고 현재까지 극우파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굉장히 싫어해서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하는 사실 알고 보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혐한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번에는 극우 세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보통 사람의 좀 한국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이제 한인 거리 이런 데 앞에 네. 보면 이제 혐한 네. 내용의 글씨를 들고 깃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오래 사셨지만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그런 시위대는 없어요. 아무리 없죠.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수요 집회 정도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역시 아베 정권 하에서 네.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이 사람들은 우익이 아닙니다. 사실 제일교포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특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류라든가 그리고 일본 내에 여러 가지 기타 한국 붐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우익이 아닙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 문화나 사람에 대한 싫은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군요. 예,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区別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도가 지나칠 정도로 상당히 제일 한국인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아주 안 좋은 문제이고요. 그 혐한 시위하는 사람들은
제일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까지 들어가 가지고 모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그거는 그 조선의 학교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재판에 걸려서 그 사람들 패배를 했습니다. 총 500만 엔 정도 8명에 대해서 폐상해라. 그런 그 판결이 지난해 10월쯤에 내려졌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도 그 일본의 도쿠시마라는 데 있는 그 노조 직원에게 역시 그 한국인 학교 측을 지원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혐한 시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400만 엔 정도의 그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혐한 시위를 혹시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그 모욕하는 말을 쓰지 못하거나 네.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물론 진상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좀 저지른 방화 사건이 아닐까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뭐 혐한 시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문화나 뭐 한류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일본인들이 네. 시위를 하는 건데 혹시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영토 분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혐중 시위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대사관에 대한 그러한 공격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일본 내에서는? 일본 내에서 없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도 중국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보면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한국하고 중국을 그렇게 또 구별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하기 쉽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안 좋은 그 부분이죠. 문제는 이렇게 막 시위를 하게 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넘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알아서 뭐 미리 좀 경찰을 많이 내보내서 좀 격해지지 않거나 이렇게 방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국제적인 인종차별 조약에 가입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혐한 시위 같은 것은 인종차별 조약을 보면 그 즉각 단속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그것보다 표현의 자유라든가 그런 것을 더 그 많이 강조하면서 이게 쉽게 그 잡아 놓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고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돌려보면 일본 내 이제 조총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일본 경찰이 했습니다. 뭐 리포트도 잠깐 나갔지만 일본 경찰이 왜 했을까요? 일단 지난해 5월에 북한하고 북일 수교를 전제로 하여서 북한에 있는 일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본에게 조사 보고를 하면 그 일본이 자체 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 규제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풀어준다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 9월에 첫 번째 그 북한 쪽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 북한 쪽에서 일본인이 어떻게 북한 내에서 살고 있는가라든가 특히 납치 문제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고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이것은 규제만 사실상 좀 풀어놨습니다. 규제만 그런 식으로 완화시켜 놓고 계속 일본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그 뭐 4개월, 5개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베 내각이 항상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북일 수교를 전제로 하되 그 당근하고 회초리 이거 양쪽으로 쓴다. 이거 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회초리 쪽으로 조금 그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4월에는 그 미국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가서
그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 의회에서. 네, 그 미국 쪽에서 보면 일본이 너무 지금 좀 북한을 위해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켰다. 아하.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예.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아주 더욱더 환영받기 위해서라도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네.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 전체적인 판단이 갈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해석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 북일 관계라는 것을 일단 준시하고 있기 때문에 4월 그 아베 신조가 미국에서 연설을 하고 돌아오면 아마도 북한하고 새로운 교섭을 해가지고 다시 당근 정책적으로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이 사실상 좀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회에서 첫 연설을 하는 총리가 되는 거죠. 예, 양원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러나 하원에서는 1961년에 이케다 하야토라는 단시 총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50몇 년 만에 그런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미국 의회 상하원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역사나 위안부에 대해서 괜히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또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런 거죠. 네, 그런 이야기에는 뭐 한마디로 오히려 그런 것은 그 각국하고의 교섭에서 충분히 배상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요새 그러니까 미국 쪽에 어떤 광고를 일본 정부가 그 판소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도 그 한국의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그 일본의 원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그거는 사실 4월에 있는 연설을 앞두고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편을 좀 많이 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할 건 하고 사과할 건 하고 뭐 한일 관계 앞으로의 더 발전적인 관계를 원하는데 그 관계는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약간 일반적으로 일본 편을 듣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IS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일본인 두 사람이 납치되어 가지고 살해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IS에 대한 뭐라고 할까 미국하고 협력해서 되도록이면 특히 아베 정권은 IS에 대한 공격 거기에 가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위대를 집단적 자위권 그것을 내세워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합니다. 사실 미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IS에 대해서 콘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상전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과제가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근데 일본 쪽에서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사무라이였고 지상전을 대단히 잘하는 곳입니다. 뭐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한 미래 금방은 아니지만 지금 IS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요. 특히 미국이나 그쪽에 중동에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 좀 쓰고 싶은 욕심이 미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희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본 편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여론이 미국 내에서 사실상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국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역사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일본하고 사이에 있는 그 대립되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대로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미국 쪽에 위협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미국은 아무래도 그 한국 쪽의 입장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 납득해서 거기에 맞는 외교 전략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